저는 김성도 54년생 말띠입니다. 사람들은 한동안 저를 캡틴 김이라 불렀습니다. 뻥 조금 보태면 지상에선 회장님, 하늘에선 제왕이었죠. 제복 김만 세워도 공항 자동문이 먼저 절하는 기분이었으니까요. 비행기에는 고우 어라운드가 있습니다. 착륙 직전 위험하다 싶으면 추력을 올리고 다시 상승하면 되지요. 한 바퀴 돌고 자세를 고른 뒤 조건을 맞춰 다시 내려오면 됩니다. 저도 그 버튼을 여러 번 눌렀습니다. 악천후, 활주로 이탈 위험, 작은 오차까지도. 그런데 인생에는 그게 없더군요. 대출 상환일이 돌아왔을 때, 우편함에서 붉은 글씨 찍힌 등기 봉투를 꺼냈을 때, 은퇴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한 바퀴만 더 돌고 오시죠라고 말해주는 관제탑은 없었습니다. 747 조종관 앞에선 누구보다 침착한 기장이었지만 집 앞 우편함 앞에선 그냥 흔들리는 노인이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 사람을 이렇게 작게 만들 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오늘 드릴 이야기는 하늘에선 되던 것들이 땅에서는 통하지 않았던 제 기록입니다. 허세가 기름처럼 타올라 저를 데려가긴 했지만 연비가 너무 나빠 결국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도 추락은 아니더군요. 엔진 꺼진 채로도 한동안 활공은 되니까요. 그 활공의 시간에 배운 것들을 제 말투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1977년에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임관했습니다. 초등비행 교육을 거쳐 기종 배정을 기다리던 시절 제 이름 앞에는 늘 대기라는 단어가 따라붙었습니다. 그러다 C-123 수송기에 배정됐습니다. 밤에 뜨고 새벽에 내리고 불 꺼진 활주로에 내려본 적도 있습니다. 모래바람이 눈썹을 까끌하게 만들던 지역에도 갔고요. 군에서 배운 건 거창한 전술이라기보다 정해진 순서를 정확하게 반복해서였습니다. 사람은 피곤하면 성격이 드러나고 팀은 피곤하면 구멍이 납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가 있고 교차 확인이 있습니다. 단순한데 사람 살리는 기술이었습니다. 30을 넘기며 민항을 생각했습니다. 동기들 몇은 얌마 중령까지는 하고 나가라. 그래야 연금이 나온다 하고 말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밤마다 잡지를 펼쳐보곤 했습니다. 보잉 747 사진이 양면 가득 실린 페이지였습니다. 그 넓은 날개와 코끝의 곡선을 보면서 언젠가 나도 저 왼쪽 좌석에 앉아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1991년 전역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민항사의 부기장으로 입사했습니다. 군에서 몇천 시간을 날았어도 민간 여객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손에 익었던 군의 규정과 절차가 민항으로 넘어오면 조금씩 다르게 작동했습니다. 목표는 같지만 손님이 있고 기장이 있고 객실이 있고 회사 지침이 있고 무엇보다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걸 고려해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점이 달랐습니다. 첫 장거리 비행에서 관제 주파수로 Cleared for Takeoff가 들려왔을 때 심장이 그냥 뛰는 게 아니라 북처럼 진동했습니다. 저는 그 진동을 좋아했습니다. 두려움과 설렘이 섞인 소리였거든요. 이륙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부기장 자리에서 최초의 작은 실수를 했습니다. 사소한 순서 하나를 건너뛰려다 기장님이 조용히 손을 올려 세웠습니다. 순서대로 가자. 그 한마디로 제가 군에서 가져온 자만심이 아주 살짝 눌렸습니다. 좋은 시작이었습니다. 45세 드디어 첫 기장 줄을 달았습니다. 회사에서 보통은 단거리 중형기부터 기장을 맡습니다. 저도 그 길을 밟았습니다. 그날 집에 들어가서 아내에게 말했죠.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래. 밤샘 근무는 좀 줄겠네.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부터 더 바빠질지도 몰라. 기장이라는 자리는 기술도 기술이지만 목소리의 무게가 달라지는 자리였습니다. 전에는 제가 카피 하던 말들을 이제는 제가 먼저 꺼내야 했습니다. 랜딩 체크리스트, gear down, 3 green. 짧은 문장들이었지만 그 말들이 객실의 공기까지 바꿨습니다. 그게 조금씩 제 어깨를 올렸습니다. 허세는 그렇게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라운지에서 제복만 걸치고 앉아있으면 직원들의 눈빛이 미묘하게 달라집니다. 캡틴이라는 호칭은 달콤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면 저는 늘 똑같은 순서를 반복했습니다. 여권과 크루 아이디, 일당은 금고에 넣고 기장 모자는 케이스째 옷장 맨 위 칸에 올려두었습니다. 모자 챙이 한번 눌리면 체면도 같이 눌리는 느낌이 들어서였죠. 레이오버 첫날 밤은 대개 그대로 쓰러져 잡니다.
다음날 점심 무렵 눈을 뜨면 호텔 앞 공원에 나가 30분 정도 걷습니다. 시간대가 맞으면 크루들과 간단히 식사를 합니다. 바르셀로나에서는 해산물 수프가 좋았고 시드니에는 한인마트의 김밥과 미역국이 속에 제일 잘 맞았습니다. 가끔은 현지 지사 직원이나 교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기장님, 저녁 한번 모시겠습니다. 드물게 있는 일인데 저는 그 드물게를 기가 막히게 오래 씁니다. 사람들 앞에서 해외 가면 늘 초대가 온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네, 그게 연료 효율이 최악인 허세였죠. 고우 어라운드는 조종사에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필요한 결정을 제때 내린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한 번의 판단이 오래 남습니다. 기억에 남는 날이 있습니다. 일본 나리타 기상이 좋지 않았고 시정이 들쭉날쭉했습니다. 내려갈 거리가 충분하다 판단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활주로에 예상 못한 차량이 보였습니다. 오차 범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이름이 다음날 신문에 오르내리게 생겼다 싶은 순간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추력을 올리고 기술을 들어 올렸습니다. Go around. 부기장이 짧게 positive라고 응답했습니다. 상승을 시작하자마자 제 머릿속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동시에 들렸습니다. 하나는 군 시절 교관의 목소리였습니다. 절차대로. 다른 하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속의 허세였습니다. 역시 이래서 기장은 나여야 해. 그 작은 교만을 저는 그날 이륙 고도까지 끌고 올라갔다가 다운인드로 돌아서는 동안 조용히 옆자리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착륙했습니다. 객실에서는 누군가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고마운 소리였습니다만 그날 제일 크게 들린 건 내 속의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다음에도 절차대로. 2001년 9월 11일. 저는 인천 홍콩을 오가는 단거리 스케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출발 준비를 하던 와중 무전에서 믿기 힘든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여객기가 건물에 충돌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사고라고만 생각했는데 곧이어 두 번째, 세 번째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미국 상공이 전면 폐쇄된다는 관제 지시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미주 노선에 있던 선배 기장들은 알래스카와 캐나다 공항으로 줄줄이 회항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나중에 기록을 보니 캐나다의 한 작은 도시가 며칠 동안 수천 명의 승객과 승무원을 품었다더군요. 학교 체육관, 교회, 커뮤니티 센터에 간이 침대와 담요가 깔리고 주민들이 음식을 나눴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저와 제 동료들은 직접 미국 하늘을 밟지는 않았지만 조종실 공기가 그날만큼 얼어붙었던 적도 드뭅니다. 뉴스 화면 속 검은 연기와 무너지는 건물을 보면서 하늘의 권위, 제복의 무게 같은 말들이 한순간에 낯설어졌습니다. 결국 모든 문제는 땅 위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해결된다는 아주 단순한 사실을 그때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언젠가 연료가 발끝을 간지리던 날이 있습니다. 서류상으론 충분했지만 기상 악화가 겹치면서 착륙이 두 차례 지연됐습니다. 저는 관제의 연료 상황이 빠듯하다고 알려야 했습니다. 문장 하나로 표현하는 건 간단하지만 그 문장의 무게는 큽니다. 여기서 더 돌면 위험해집니다. 바람 소리는 무심했고 대기 중인 항공기는 많았고 저는 기장석에서 손가락을 한번 접었다 펴며 숫자를 다시 계산했습니다. 허가가 떨어지고 활주로의 불빛이 일직선으로 보이던 순간 저는 속으로 아주 짧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착륙 후에 부기장이 캡틴, 오늘은 좀 식은땀이 났습니다. 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 한마디 뒤로 둘 다 웃었습니다. 긴장과 안도의 균형이란 게 늘 비슷한 곳에서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파리 레이오버라 하면 로맨틱한 장면부터 떠올리십니다. 에펠탑 야경에 와인 한 잔, 샹젤리제 거리를 여유롭게 걷는 모습 말이지요.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인천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파리에 닿는 건 대개 현지 저녁입니다. 크루버스를 타고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하면 이미 밤 9시, 10시를 훌쩍 넘깁니다. 몸은 시차에 절여지고 머리는 멍하고 솔직히 말하면 낭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다음날 일정도 여유롭지는 않습니다. 장거리 유럽 노선은 하루 남짓 24시간 안팎 레이오버가 대세였습니다. 비행 이후 일정 시간 지상에서 확실히 쉬고 다음날 저녁 무렵에 다시 출발하는 형태였죠. 그 안에 휴식, 식사, 복귀편 준비가 모두 들어가야 하죠.
그러니 에펠탑 야경은 고작 30분 산책과 사진 몇 장으로 남기고 호텔 앞 편의점 와인병은 향만 맡다가 내려놓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그 짧은 30분이 이상하게 마음을 채워주곤 했습니다. 호텔 앞 가로수에서 불어오는 바람, 길모퉁이 빵집에서 막 꺼낸 바게트 냄새, 들고 가다 반쯤 부서진 크루아상 조각 같은 것들이 묘하게 긴 비행의 피로를 덜어주었습니다. 라운지에서는 괜히 모자 챙 각도를 살짝 올려보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두 도쯤 들어 올리면 어깨도 따라 올라가는 기분이 들었지요. 객실 매니저가 캡틴, 내일 픽업 18시입니다. 라고 말하면 저는 늘 같은 톤으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두 편히 쉬세요. 방에 들어오면 루틴이 이어집니다. 모자는 케이스제 옷장 맨 위에, 여권 크루 아이디 일당은 호텔 금고에, 알람은 2개씩 맞춰두고, 한번 눌린 모자챙은 다시 모양이 안 살아나고 눌린 채면은 그보다 더 쉽게 회복이 안 되거든요. 50대 후반, 저는 대형기의 왼쪽 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북미, 유럽, 동남아를 잇는 노선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어디 가서도 캡틴이라 불리웠고 가끔은 어깨가 너무 가벼워서 더 올리고 싶은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오면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커버렸고 제 일정표에는 가족 생일이 종종 다른 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색깔은 늘 변경 가능한 일정이었습니다. 아내는 말수가 줄었습니다. 저는 웃으면서도 잘 묻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순서표를 내일도 적용하면 괜찮을 거라고 그때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친구들 모임에서는 한 번씩 허세가 얼굴을 들었습니다. 어제 JFK에서 바람이 장난 아니었어. 로스에서 한 바퀴 더 돌고 내려왔지. 듣는 사람들은 감탄했고 저는 조용히 컵을 비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명세서를 보면 제 자랑만큼 숫자도 커져 있습니다. 허세는요, 연비가 정말 나쁩니다. 그걸 늦게 배웠습니다. 정년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비행을 마치고 들어오던 날 관제에서 들려온 Clear to land. 가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활주로 불빛은 언제나처럼 일직선이었고 바퀴가 지면을 짚는 감각이 조금 더 길었습니다. 객실에서는 박수가 나왔고 사무장이 들어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캡틴,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TV 리모컨을 들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비행 계획도 브리핑도 체크리스트도 없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오늘은 뭐 하실 거예요? 저는 대답을 찾느라 잠깐 멈췄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려고. 천천히는 결국 오래 가더군요. 한 달, 2달이 지나면서 숫자의 관제탑이 제 머릿속에 세워졌습니다. 카드 결제일, 관리비, 보험, 대출이자. 그 숫자들이 번갈아 깜빡였습니다. 회사는 예전에 제 피로도를 관리해 줬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현금 흐름을 관리해 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제 몫이었습니다. 지인이 말했습니다. 형님, 시뮬레이터 카페가 요즘 잘 됩니다. 아이들이 조종석 체험하고 굿즈 팔고 교육 프로그램도 하고요. 형님은 이름이 있으시잖아요. 캡틴 김. 제 이름 뒤에 붙은 캡틴 2글자가 오래된 게 사실인데도 그날은 유난히 새로워 보였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열었습니다. 정해진 한도 안에서 빌려 쓰는 방식입니다. 이자가 오르면 금리도 따라 오릅니다. 상가 계약서를 넘기는데 어려운 용어들이 길었습니다. 저는 핵심만 붙잡았습니다. 은행이 1번이라는 뜻.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서 마음속으로는 아주 오래된 모자챙을 한번 쓸어 올렸습니다. 이번에도 절차대로 하면 된다. 현실은요, 절차만으론 안 되더군요. 그래도 첫 2달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3달째부터는 평일이 텅 비었습니다. 임대료, 인건비, 전기료, 카드 매입일이 캘린더 위에서 서로 먼저 오겠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저녁에 가끔 정복 상의를 걸치고 카운터를 지켰습니다. 어머, 캡틴이 직접 계시네. 라는 말이 나오면 저는 웃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돌아서서 계산기를 두드리면 제 웃음이 조금씩 모자랐습니다. 4달째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이자 연체 안내문. 5달째 은행에서 보낸 등기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법적 절차 착수 예정 통보. 곧이어 법원에서 지급명령 서류가 날아왔습니다. 응답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 찍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라는 글씨가 활주로 끝 레드라이트보다 더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늘에서는 브레이크를 밟으면 속도가 줄었지만 여기서는 멈춰도 멈춘 게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 번도 울리지 않던 무전기를 찾는 손짓처럼 습관적으로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누가 어디서 한 바퀴만 더 돌고 오라고 말해주면 좋겠다. 어느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틈 너머 하얀 장갑과 검은 서류철이 보였습니다. 법원 집행관입니다. 개고장 전달하겠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저는 문 안쪽에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하늘에서는 무전을 통해 누군가와 늘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날은 초인종이 저를 깨웠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아내의 손이 멈췄습니다. 물방울이 싱크대 위로 똑똑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가 예전 착륙 경고음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괜찮다고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괜찮다고 말하면 그 말의 무게를 제가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거실 한쪽에 캐리어 2개가 서 있었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분간 언니 집에 있을게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길게 남았습니다. 저는 빈 거실 한가운데 서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고우 어라운드가 없는 소리였습니다. 이삿짐이 최소화된 방벽에 옷걸이 하나를 달았습니다. 그 위에 기장 모자 케이스를 올려놓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화장실에 가다 그 모자를 보면 저는 아주 가끔 인사를 했습니다. 캡틴, 아직 여기 계셨네요. 그러면 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좋았습니다. 대신 저는 제 목소리로 새로운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아침에 20분 걷기, 하루 한 번 가족에게 전화하기, 카드 사용을 전날에 기록해보기, 허세를 말로 꺼내기 전에 한 박자 쉬기, 남에게 읊던 조언을 오늘은 나에게 적용하기. 그 리스트는 QRH처럼 두꺼운 책이 아니고 냉장고 자석에 붙은 쪽지 한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가 저를 멈추게 하고 방향을 바꾸게 하고 때로는 다시 움직이게 했습니다. 하늘에서 하던 일과 크게 다르지 않더군요. 이름만 달라졌을 뿐입니다. 가끔 영종도 카페에 갑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소리가 멀리서 들리면 저는 의자에 등을 붙입니다. 예전 같으면 의자 앞으로 숙여 계기를 들여다봤겠지만 지금은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저 소리의 뒤에는 몇백 장의 서류와 수십 개의 체크리스트 그리고 한 팀의 호흡이 있다는 걸 압니다. 저는 그 팀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아쉽지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간혹 누가 묻습니다. 캡틴, 다시 조종석에 앉고 싶으세요? 저는 웃습니다. 이젠 제 무릎이 그 좁은 공간을 오래 못 버팁니다. 농담처럼 말하지만 진심도 섞여 있습니다. 대신 저는 다른 방식으로 떠나는 법을 배웠습니다. 천천히 걷고 커피를 천천히 마시고 가끔은 옆자리에 누군가에게 먼저 인사하는 방식으로요. 돌아보면 저는 허세라는 연료를 참 많이 썼습니다. 연비가 나쁜 줄 알면서도 가속이 필요할 때마다 그 연료를 썼습니다. 덕분에 멀리 가기도 했고 예상치 못한 경치도 보았습니다. 그 대가로 압류 통지서와 빈 거실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 모든 게 지나가고 나니 남은 건 허세가 아니라 여유였습니다. 여유는 연료가 아니라 태도더군요. 빨리 가는 대신 덜 흔들리게 하는 자세 말입니다. 제복을 벗고 모자를 케이스에 넣고 난 뒤에야 그 가벼운 태도를 배웠습니다. 조금 늦게 배웠지만 늦게 배운 만큼 오래 가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연비가 좋은 방향으로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비행에는 고우 어라운드가 있습니다. 인생에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끝은 아닙니다. 비행에서 착륙이 전부가 아니듯 인생에서도 도착만이 전부는 아니더군요. 저는 이제 제 나름의 패턴을 만듭니다. 너무 낮게 깎지 않고 너무 급하게 내리지 않게 바람을 읽고 주변을 보며 한 바퀴 더 크게 돌아오는 식으로요. 가끔 꿈에서 관제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Clear to land. 깨어나면 제 방 천장에 아침빛이 번집니다. 저는 이불을 정리하고 냉장고에 붙은 체크리스트를 손으로 한번 쓸어내립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한 바퀴 더 돌 기회는 없지만 오늘은 부드럽게 내려가 보자. 혹시 제 이야기가 마음 한쪽에 남으셨다면 제 마지막 무전도 들어주십시오. 당신의 오늘이 안전 운항이기를 바랍니다. 천천히, 정확하게 그리고 서로를 살피면서요. 혹시 제 다음 무전을 이어서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 주십시오.